네, 청취자 여러분, 우분투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무슨 줄임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은 이 아프리카 코사족의 언어로 내가 있어 내가 있다라는 연대 정신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지난 12일 이 말 그대로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무금융 우분투 재단이 공식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최근 양극화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이 재단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겸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지금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에 공식 출범한 우분투 재단 사무금융노조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 무엇을 목표로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우분투 재단은 사무금융노조가 2018년 정기대연대를 통해서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재단 설립을 시작했고요. 네. 준비 과정을 통해서 올해 1월에 정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고 지난 6월 12일 날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그 우분투 재단을 설립하게 된 이유는 그 사람이 못 산다고 불행하진 않거든요. 네. 그렇지만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불행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무금 노조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 속에서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서 우리 사무금 노조가 마중물 역할, 즉 사회연대의 운동을 우리 노동계와 사회 전체로 확대하는 역할을 한번 해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재단을 만들게 네. 되었습니다. 사무금융노조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화이트 칼라 분들이 속한 그런 노조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사무금노조 간단히 좀 소개시켜드리면 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그리고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그 자본시장 인프라인 한국거래소를 비롯해서요, 예금보험공사, 증권금융, 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공기관들하고 플로어 조직인 뭐 증권, 보험, 카드, 저축은행, 캐피탈, 농협 등 금융권 노동자들과 사무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네. 90여 개의 지부가 있거든요. 네. 90여 개 지부로 구성돼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트 칼라를 대변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 이 우분투 재단을 만들자고 제안한 게 바로 김현정 위원장님이시라고요? 예, 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까? 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분투는 내가 있어 내가 있다라는 연대를 뜻하는 아프리카 코사족 언어입니다. 네. 한 방송사에서 우분투 정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단어가 대중적이진 않아도 사람들이 아예 모르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에게 달리기를 시켜서 1등을 하면 과일 바구니를 주겠다고 했는데 네. 아이들이 선택은 1등을 하라는 경쟁이 아니라 다 같이 손을 잡고 들어왔다 그렇죠. 해서 이제 기원하고 있는데요. 음. 여기서 저는 이제 노동자 간의 연대에 대한 사회 연대에 대한 영감을 좀 얻게 되었고요. 아시겠지만 국내 노동시장은 임금이 대단히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상인 노동자의 임금은 꾸준히 오르지만 네. 비정규직은 10년 전과 동일한 직종도 많거든요. 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측의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 간의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의 불평등 그리고 또 양극화 해결을 위해 이제 연대 정신을 살리겠다. 그런데 이런 노력은 재단이 지난 12일 출범했지만 이런 노력들은 지난해부터 이미 계속돼 오고 있었다고요. 어떤 예, 활동들을 해오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 사무금융노조의 역사를 좀 이제 저, 돌아보면은 네. 87년 6월 항쟁이거든요. 그 87년 6월 항쟁 때 노왕연대를 구성해서 호언철폐 독재타도 외치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제 이끌어낸 주역이라 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넥타이 부대 그렇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역사의 그 변곡점마다 풍향계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넥타이 부대로서 30년이 지난 87년 요양제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그 고민 끝에 이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그 주체로 좀 나서보자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네.
이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 일단 작년 2월달에 정기대의원대를 통해서 이 재단 설립을 결의하고 이 필요성과 이 재단의 취지 이를 공감시키기 위해서 국회 토론회 그리고 사회연대 기금 선포식 등도 했고요. 네. 아주 셀 수 없이 많을 정도로 노사 대표들을 만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우리 사무금노조 설립 이후로 최초로 이 사회연대 기금 조성 의지 하나만 가지고 작년 6월 달에 역사적인 중앙 산별교섭을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취지에 공감하는 많은 노사가 생겨나게 되었고, 하반기 때 이제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서, 네. 이제 올해 1월 달에 정부로부터 이제 승인까지 받게 된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금 이어서, 예. 말씀하시죠. 계속. 이어서 또 저희가 이런 그 재단 설립 과정에 이어서 올해 또 정기대의원대에서는 이런 1년 동안의 불평등 양극화 문제에 대한 그 고민들을 같이 나누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올해 정기대의원대에서는 또 새로운 결의를 저희가 하게 되었어요. 네.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 노조에 속해 있는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네. 우리 정규직 노조의 임금을 사실상 동결하겠다라는 그런 결의도 했거든요. 그래서 재단의 설립과 함께 우리 사무금 노조에서는 꾸준히 사회연대를 위한 전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정규직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다른 비정규직의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대단한 결정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기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기금이 그 사회연대 기금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사회연대 기금은 어떻게 조성이 되는 겁니까? 사회연대 기금이요? 네네. 그 사회연대 기금은 그 노사가 네. 합의해서 이제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고요. 네. 지금까지 80억 정도의 금액이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 그 노사가 교섭이 진행 중에 있는 곳이 많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될 그런 전망입니다. 그러면 지금 노사가 함께 이제 그 기금을 조성하는 거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은 뭐 사측이야 이제 기금으로 낸다고 치고 노측은 어떻게 기금을 마련합니까?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회사랑 처음에 산별 중앙 교섭을 할 때 네. 임금의 0.4%씩을 노사가 같이 출연하자. 이렇게 그럼 노조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그 기금을 모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90여 개의 지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조합원들이 네. 노동자들이 기금을 출연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지부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사가 같이 출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2020년까지 이 기금을 마련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제 이 기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미 이제 재단을 설립하고 시행한 사업으로는 제일 먼저 시행한 사업이 이제 장학금 사업이 있거든요. 네. 그 장학금은 사무금융 분야에 속해 있는 직접 고용된 또는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 본인이나 대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대학 생활금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그 한국장학재단에 지난 6월 초에 1억 5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그 우분투 재단이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비정규직 부분에 좀 집중되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를 정말 제대로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사무금 노조의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이제 더욱 더 구체적인 이제 그 사업 계획들을 이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해외 노동자와의 연대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베트남에 보면 그 뷰엔 지역이라고 있어요. 뷰엔주. 네. 그 다낭 밑에 있는 중부 지역에 있는데 우리 월남전 때 한국군이 참전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때 양민 3만 명을 학살했던 그런 아주 그런 역사적인 네. 장소인데 거기에 작년에 우리가 이제 그 국제 연대 차원으로 이제 공공 서비스 노조를 방문했었거든요. 음. 베트남에. 거기에서 그 평화와 개발 재단이라는 시민 단체가 있었는데 꼭 좀 그 퓨엔주를 한번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네. 갔더니 그 월남전 당시에 이제 그 하여튼 유족들이 거기에 많이 살고 음. 있는데 거기에 그 자제분들한테 그 장학금 사업하고 거기가 거주지가 대단히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우분투 재단에서 그 집을 지어주는 그래서 우분투 마을을 네.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흔히 노조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좀 격한 모습 또 귀족 노조라고 그러면서 부정적인 모습도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 위원장님이 하시는 활동들이 또 다른 노조의 어떤 지향점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사무금융노조 김현정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